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잔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요즘 연말 연시라 그런지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도 좀 어수선하죠. 뭐 맞아요. 크리스마스 특집이다, 연말 특집이다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간 관리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면 2014년 새해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송년회만 하다가 이제 새해가 박는 경우가 많은데 네. 부어라 마셔라 술만 드시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올 한해는 이런 것들을 이뤘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봐야지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요.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틈을 내서 좀 네. 내년의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왕 계획 세우는 김에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의 새해 계획은 네. 잔매거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과 함께합니다. 피플앤이슈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 계시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앤이슈는 철수와 홍쌤이 함께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함께하는데요. 먼저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직자 여러분들 요즘 좀 채용 비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저 사시사철 채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테나 접지 마시고 꾸준히 좀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돌아온 취업 준비생 철수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요즘 취준생들도 연말이라서 술자리가 많은데요. 너무 술만 드시지 말고 좀 건강 생각해서 취업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철수 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네, 2014년에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계획들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홍쌤부터. 홍쌤. 예. 저는 이제 구직자들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요? 예. 지금 면접장에서도 이제 한국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질문으로 많이 나오고 인적성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테니 구직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 좀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철수 씨는 그렇다면 당연히 뭐 취업이 계획이 될 텐데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을까요? 신년에? 뭐 별다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올해처럼만 살지 말자. 이게 제 가장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철수 씨의 올해처럼만 살지 말자는 솔직한 계획. 게 매력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네. 인상적이네요. 자, 피플앤이슈 취업학 개론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네.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4년제를 졸업했고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졸업 후에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는 면접 제의가 그래도 꽤 되는 편이었고 당시에는 이 공백 기간 동안 한인들이 꽤 있어서 서류도 몇 군데 통과했고 면접 갔을 때 대답도 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업무랑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다가 상사와의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공무원 공부를 했고 그것도 되지 않아 올해 10월부터는 이력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공백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입니다. 공무원 준비 기간은 3년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짧은 경력이라도 4대 보험까지 가입돼 있었는데 속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네, 그 사연에서 이 구구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구구절절하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을 허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여성으로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총 동원해 보자면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에서 대리로도 어느 정도 좀 진급이 가능한 시간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력직도 아니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고 있는 철수 씨가 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제 갈 길이 멀어서 남들을 좀 걱정을 좀 잘 안 하는데요. 네. 이분만큼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왜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네. 이때쯤 되면은 사실 서류 합격률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졸업한 지 1년이 좀 넘어가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서류 합격률이 확연하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좀 남다른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3년간의 예. 공백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공무원 준비를 쭉 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종을 지원하는데 한 2, 3개월 한 일을 했다 하고 그만뒀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 공무원 준비했다는 게 뭐 취업에 있어서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것보다는 좀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3개월이긴 하지만 4대 보험에 네. 가입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혹시 조사하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불안함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해요? 걸리면 어떡하죠? 네. 근데 사실 입사 전에 제 생각인데요. 예. 이런 것까지 뒤져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사팀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들의 그런 것까지 일일이 살피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대신에 그 일해본 경력이 있으니까 면접 때는 적어도 풀 썰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대신 일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매주 잔매거진 챙겨보면서 저랑 같이 2014년 상반기엔 꼭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출연 안 하면은 취업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진짜로 우리 철수 씨가 이렇게 진심 어린 네. 조언을 한 건 오랜만인 것 같고요. 자, 이제 홍쌤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우선 좀 경력이 있는 구직자들이 제법 많은데요. 경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선 경력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사회 경험이나 조직 경험을 갖추고 있고 만약 비슷한 업계에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 여러분들 어차피 경력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입 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진행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여하튼 빨리 때려쳤다. 당연히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들도 이게 3개월이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좀 숨기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이제 3개월의 이력에 대해서는 철수 씨와 홍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4대 보험.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생들 많이 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케이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까 철수 씨 이야기처럼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기업에서 핸들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냥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기간을 여러분들 다른 걸로 치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뭐 누구나 그렇게 쉬운 도전이 아니라는 거. 고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좀 솔직 담백하게 언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춰야 될 부분과 강조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경력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생활이랑 조직 경험 이걸 어떻게 어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조직 이력은 누구한테나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대기업의 인재상들이 뭐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지만 사실 그 근간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조직 친화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본인이 전공과 관련돼서 진행됐던 팀 프로젝트 또 그 속에서 내가 발현되었던 그런 좀 소통의 능력들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내부 고객들이 아니라 외부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상 능력도 같이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철수 씨 그리고 홍쌤의 의견을 잘 좀 새기어 들으셔서 내년에는 꼭 좀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수학과 학생입니다. 수학이 좋아서 입학하긴 했지만 취업하려니 막막합니다. 다른 과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많이 가던데 수학과는 딱히 어떤 식으로 진로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학점도 4.3점 기준 3.1이고 졸업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올려도 3.3까지일 텐데 이 학점으로 어딜 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융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만 보면 스펙도 봉사활동 150시간을 한 것 빼고는 딱히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학생활을 한 것 같아 우울하네요. 수학과 출신을 좋아하는 직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수학과 학생의 고민이었는데 이 학과의 특성상 철수 씨는 조금 답변하기 어렵겠죠? 네, 뭐 바로 홍쌤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요. 찬스. 자, 홍쌤 네.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통상 이 수리통계 쪽 전공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은 당연히 보험업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험업계면은 혹시 영업 쪽으로? 일반적인 예. 영업은 아니고요. 예. 그 수학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응용될 수 있는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고요. 미래 예측과 관련되는 상품 개발의 구성구는 우리가 보험업계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계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채용의 문은 어떤가요? 좀 많이 넓게 네. 열려 있나요?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뭐 보험업계에서 영업이라든가 뭐 이쪽 필드의 TO는 굉장히 많지만 네. 계리 파트는 굉장히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금융 언어라든가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에게
또 다른 플랜을 또 제시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게리파트보다 오히려 이 좀 차선책에 더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뭐 삼성 SDS나 LG CNS, SK CNC 뭐 이런 SI 업계들, 우리 흔히 말하는 ICT 업계가 있습니다. 시스템 만들어주는 그런 업계인데요. 이런 업계는 뭐 다시 말해 컴퓨팅 언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이공계 학생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통계적인 마인드도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는 본인의 통찰력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직무가 사실 또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실제로 이 전공과 취업과의 관계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우리 내수 소비재 기업들,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잡화 뭐 이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전공이 중요한 영역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화된 제조업, 이곳에 지원해야 될 이공계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넓게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기업에서도 전공을 꼭 보는 직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직무도 있죠. 좀 안 보는 직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 직무죠.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수 소비재 기업들, 백화점에서 영업 관리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도라고 해서 뭐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필드 직군, 일반적인 현업에 또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철수 생각은 어때요? 뭐 사실 저는 뭐 수많은 기업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제 전공에 우대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행정학과다 보니까 뭐 주로 기업 공고를 보면은 인사 총무 파트에서는 항상 법정 계열을 우대한다라고 써 있는 건 많이 봤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 예. 부분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슬슬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저는 자기소개서가 걱정됩니다. 남들보다 글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도 서류에서 다 떨어졌고요. 제 자소서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봐도 대학생이 쓴 글 같지도 않고 고등학생이 쓴 글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주변 친구들은 그냥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많이 읽어봤자 이 짧은 시간에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고민들은 뭐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쓴 글에 대해서 난 정말 잘 쓴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저 씨는 근데 어때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기업에서 글쓰기, 글솜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신춘문예나 백일장이 아닌데 너무 좀 심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철수 씨 경우는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 자소서를 쓰는데 큰 어떤 장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장문 실력이라 말하니까 어떤지 되게 궁금하고요. 예. 근데 우선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그 다양한 어떤 합격 자소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격 자소서. 네, 그런 걸 아. 읽다 보면은 좀 그 사람들이 쓰는 비슷한 문체나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체크하시면 좀 그나마 평균 이상의 실력은 되실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처음 자소서 쓸 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도 마셔보고 술 마시고 술 취한 상태로 쓰고 했는데 취중 자소서. 네. 근데 다음날 보면은 좀 약간 연애 편지처럼 좀 오그라들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예. 이제 다양한 합격 자소서를 읽고 뭐 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한두 개씩 붙어 나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소서와 비교해가면서 어떤 나의 표현들을 좀 다듬어봐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홍쌤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주로 이 이공계 학생들이 자소서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자기소개서인데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과는 다르게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업무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야간 근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물량 불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글 자체를 잘 쓰는 거죠. 이건 되게 어렵고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소설가분들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구조가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실용문이거든요. 결국 예. 실용문을 잘 쓰는 사람들은 우리 저 메인 신문사의 주필들이 쓰는 사설이나 칼럼들이 되겠죠. 결국 논거가 차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좀 다소 무미건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네. 임팩트 있게 정리하는 텍스트를 많이 좀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장문 실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컨셉을 잡고 맞아요. 쓰느냐, 네. 어떤 아이템을 좀 담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뭐 결국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엔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게 저는 가장 특별한 어떤 그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일반적인 포맷에 이렇게 넣어서 쓰다 보면은 좀 변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함께 계신
취준생들의 소방수, 홍쌤께 자소서 첨삭을 의뢰하면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자소서 첨삭도 가능하십니까? 철수 씨는 제가 많이 해드려야죠. 그래요. 아니, 아무튼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네. 봤을 때 좀 자소서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항목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장단점, 성장 과정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뭐 가장 창의적이었던 거, 열정을 발휘했던 거.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당연히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한 장에 담기는 내용 자체가 그냥 지원 동기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네. 궁금한 건 여러분들의 진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궁금한 건 내가 왜 여러분을 뽑아야 되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 제시하셔야 되니까 지원 동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는 좀 명확하게 자소서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보죠.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입니다. 제 고민은요, 면접에서 만날 떨어지니까 진짜 막 나 원래 이렇게 못난 애인가 싶어요. 왜 면접에 떨어지는 걸까요? 사실 면접 준비 딱 해가지는 않는 편인데 제가 지원하는 쪽이 국제개발이나 인턴이나 NGO 쪽 장학재단 이런 쪽이라 이런데도 막 예상 질문 리스트 만들어가서 해가야 되나요? 너무 외우면 외운 티 나서 안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자꾸 하고 싶은 거 떨어져서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분야가 뚜렷합니다. 네. 뭐 NGO 단체, 국제개발 이런 쪽을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쪽도 좀 특별한 면접 전략이 필요한가요, 철수 씨? 사실 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저도 제가 아마 떨어져도 이분보다는 한 2배 이상은 더 떨어졌을 것 같아서 과연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이 NGO 쪽을 계속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쪽이 채용 규모도 너무 적고 그래서 아마 면접 합격률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뭐 대본처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뭐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점을 잘 모르겠다면 어떤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한번 진행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면접 스터디. 예. 확실히 면접을 많이 본 분이라서 네. 거의 뭐 준 전문가 수준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진짜 전문가 홍쌤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예상 질문 리스트는 당연히 뽑아야 됩니다. 물론 네. 그게 필요 없는 구직자들도 있겠죠. 뭐 그런 대단한 임기응변 대응력이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질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상 질문 리스트는 좀 많이 뽑으시도록 하고 중요한 건 그 예상 질문 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절대 원고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원고로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걸 외우게 되고요. 외운 대로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투도 이상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프리토킹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핵심 키워드 몇 개만 적어 놓으시고 그때 텔링하는 방법은 순서나 조서나 접속사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지원하는 국제기구나 NGO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선호하는 성향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수 씨 친구도 계속 지원하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지원 중인가요? 아니면? 네, 그 친구도 지금 계속 지원 중이고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어요. 글도 잘 쓰고. 다만 좀 외모가 좀 부족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지금 베트남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 길게 그래요? 보고 결국엔 좀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NGO 분야 쪽에서 좀 선호하는 인재가 있나요, 홍쌤? NGO 단체는 당연히 그 단체가 꿈꾸고 있는 비전과 일맥상통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네. 나눔의 비전은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걸로 차별화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NGO 단체라고 해봤자 경쟁입니다. 그러면 NGO 단체라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허상적으로 막 이렇게 꿈만 꾸는 건 아니라 치밀한 업무 수행 능력과 거기도 어차피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NGO 단체 면접을 볼 때 일반 기업들처럼 여러분들의 치밀한 분석 능력과 사고 능력, 그다음에 업무 추진력 등들을 어필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고민입니다. 마지막 취준생의 고민 한번 알아볼까요? 아, 저는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진짜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군복무하면서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기간은 5일 정도 되는데 가게 된 이유는 복무 중 욱하는 마음에 사고를 쳐서 그런 건데요. 요즘 공기업 쪽으로 취업하려고 알아보니까 신원 조회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제 영창 기록이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창피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요. 이런 고민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아노죠. 예, 영창. 예. 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런 상담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영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이게 정말 큰 사고가 아닌 바에야 여러분들 사법 처리 이력으로까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걸 그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입대 일자하고 전역 일자를 바라보게 되면 전역이 늦춰지니까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 단위까지 그렇게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기업은 많지 않고 또 그것만 꼼꼼히 보는 면접관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부분들에는 개념치 마시고 구직 활동 좀 계속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철수 씨 의견은 어때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읽으면서 예. 아마 제 군대 선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고소하네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뼈가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만 이 면접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욱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네네. 좀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기업에서 실제로 신원 조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건 사실 또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좀 못 될 듯한데 예.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성범죄 관련된 이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배임이라든가 우리 사기성 그런 전과 이력들에 대해서 캐치하는 기업이 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그런 이력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네.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취업 고민을 듣다 보면요. 네. 정말 다양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혼자서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나 고민이라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어떠한 고민도 환영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마무리는 한 줄 코멘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신나는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좋아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과연 좋을지 우리 철수에게 크리스마스라 뭡니까? 사면초가다. 네. 이렇게 이런 데다 나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줄 알았어요. 사방이 저기죠 사실은.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솔로거든요. 돈도 없고 좀 약간 눈치 보이는 입장인데 네. 밖에 나가면 다 커플이고 집에 들어오면은 또 가족들은 휴일을 하고 쉬고 있고 정말 어디 밥을 칠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 하루만큼은 그냥 취업 못한 게 죄다라고 생각하시고 경건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자, 네. 그리고 홍쌤도 좀 질문 답변을 해주시죠. 취업 크리스마스랑? 준비생들에게. 저는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해피 크리스마스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구직자들 분들한테는 올 겨울이 아니라 내년 여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텀 좀 길게 보시고요. 내년 여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다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못 되더라도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효선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 준비했다고 하죠. 네, 취업 정보 백서 지금 시작합니다.